치아 관리법부터 대체 치아 임플란트까지 치아 건강의 모든 것을 알려주러 온 오늘의 명의. 치과 전문의 강혁권. 마을을 돌아다니며 만난 주민들. 모두 반갑게 맞아주셨는데요. 이런 산드름 마을 주민들을 위해 특급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내 치아를 지키는 법부터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임플란트와 틀니까지 치아 건강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 우리 어머님 아버님 다들 모이셨어요? 네. 아, 근데 식사 안 하셨어요? 우리 어머니들 목소리가 너무 조그마신데 다들 모이셨어요? 네. 네, 명품 강연 들으실 준비 다 되셨나요? 네. 네, 우리 산두름 마을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해서 아주 귀중하고 소중한 명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치과 전문의원이 강혁권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예! 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의 환대 속에 이렇게 등장하셨습니다. 잘생기셨죠? 네. 만약에 따님이 있으면 뭐 사이 삼고 싶으시죠? 없었다. 아, 말이 그렇다는 거죠, 어머니. 애가 둘입니다. 애가 더 둘이래. 자, 좋습니다. 자, 우리 산두름 마을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한 100세의 인생을 위해서 오늘 명품 강연을 준비하셨는데 오늘 어떠한 주제로 혹시 강연을 준비하셨나요? 네. 우리 뭐 감기 걸리거나 허리 아프거나 그러면은 내과를 가거나 한의원 가서 침을 맞잖아요. 그런데 정작 치아가 아프면 사실 잘 안 가게 돼요. 왜냐하면 시간 지나면 또 괜찮아지니까. 그런데 이게 치아라는 게 한 개만 잃어버려도 실제로 몸 전체가 안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생긴 다음에 치료를 하면 안 되고 그 전에 예방을 잘 해줘야 나중에 이제 막 돈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치료 시간도 늘어나는 것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어르신들 뭐 예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병들이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예방법에 대해서 오늘 명품 강연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강연. 행복한 100세 인생 치아 건강에서 시작된다. 어르신들 나이 정도 되면은 가장 많이 생기는 게 풍치예요, 풍치. 이제 풍치라는 거는 흔히들 저희가 치주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이분은 사실은 그렇게 심하신 분은 아니에요. 이제 방송에 나가야 되니까 너무 심한 사진은 보낼 수가 없어서 그래도 그냥 준수한 사진을 준비한 건데 사실은 이분이 나이가 막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50대. 50대인데도 뭐 50대인데 치아를 다 빼시는 분도 있어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게 똑같아요. 다 사람들 다 똑같거든요. 한쪽 치아 하나가 안 좋아지면은 그쪽으로 안 씹게 돼요. 그러면은 반대쪽으로 씹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뭐 두 다리로 걸어야 되는데 한쪽 다리로만 걸으면 얘가 아무리 멀쩡해도 망가지듯이 치아도 이쪽이 아무리 건강해도 이쪽으로만 씹으면 망가져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치아가 전체가 망가지는 거고 처음부터 갑자기 멀쩡했던 치아가 이렇게 되진 않아요. 처음에는 약한 염증, 치은염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잇몸이 약간 부어요. 아프진 않고 약간 간지럽다. 그럴 때 이쑤시개나 그런 걸로 좀 뭐 긁어주시면 시원해지잖아요. 그게 치은염이에요. 예, 그러다가 어느 정도 진행을 하게 되면 갑자기 노란색 고름 같은 게 막 나와요. 그때부터는 치주염이에요. 그때는 꼭 치과를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거울을 보고 이제 그 치아를 자기 손으로 잡고 흔들어 보면 이게 움직이는 게 보여요. 이게 이제 그냥 씹을 때는 실제로 치아가 흔들려도 흔들린다는 느낌을 알기는 힘들어요. 본인은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거울을 보고 흔들어 보면 이게 이제 흔들리거든요. 치아가 흔들리는 이유는 치아를 잡고 있는 뼈가 있는데 그게 치주염 때문에 녹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가 흔들리는 거죠. 그때는 정말 치과를 빨리 가셔가지고 염증 치료를 하고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 전에 뭐 잇몸이 간지럽다거나 약간 뭐 살짝 붓는다거나 그때 이제 본인이 뭐 양치를 좀 꼼꼼히 해주고 아니면 그때 사실은 치과를 가면은 뭐 그 부위 간단히 청소해서 뭐 더 치료 안 받고 좀 빠른 시일 내에 이 치료를
한 번이나 두 번 정도에 마무리할 수 있으니까 엄청 좋죠. 잇몸이 붓고 출혈을 보이는 치은염이 악화되면 치주염이 되는데요. 통증과 입냄새를 유발하는 치주염 초기에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면 극심한 통증과 함께 잇몸에서 고름이 나고 치아가 흔들립니다. 치아가 흔들린다, 뭐 피가 난다, 양치할 때 피가 나거나 뭐 잇몸이 붓는 거나, 근데 이제 되게 좀 피곤할 때 많이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반대로 치주염이 있으면 전신의 면역력이 굉장히 약해져요. 네, 그래서 어머님도 혹시 당뇨 있으신 분 있으세요? 당뇨? 아버님 당뇨. 당뇨. 네, 당뇨가 있으면 이가 또 안 좋아져요. 근데 반대로 그 치주염이 있으면 당뇨 발병률이 4배나 높아요. 네, 그래서 당뇨 있으신 분들이 치주염까지 있어버리면은 당뇨가 더 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당뇨 걸리게 되면은 약을 평생 드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당뇨가 합병증도 무섭기 때문에 당뇨 약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잇몸 관리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그냥 뭐 단순히 양치를 안 하면은 잇몸이 안 좋아진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세균이 우리 몸으로 침투하는 경로가 다양한데 이제 치아라는 게 굉장히 구조가 독특해서 이런 부위에 우리가 밥을 먹고 양치를 바로 안 해주면 세균이 이 안에서 증식을 해요. 우리 음식물 찌꺼기, 음식물 쓰레기 안 버리고 하루만 놔둬도 엄청 냄새 많이 나잖아요. 근데 구강이라는 게 굉장히 따뜻하고 축축한 환경이기 때문에 더 잘 증식을 해요. 그런데 이 안쪽에는 엄청나게 많은 혈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어떤 나쁜 세균들이 여기서 자라고 있다가 그 혈관을 타고 실제로 뇌로 가기도 하고 신장으로 퍼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뇌로 가면 정말 뇌경색이라든가 치매를 유발하기도 해요. 뭐 치주염이 걸리면 치매가 다 걸린다 그게 아니라 그만큼 치매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거죠. 치주염이 생기면 다양한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는 심혈관 질환, 당뇨, 폐질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거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치아를 다 빼야 돼요. 네. 빼버렸는데? 다 빼고 이제 치아를 빼야 되는 게 이제 결국은 안에 있는 염증이 치아 뿌리 끝에 붙어 있어요. 나 이게 다 틀리야. 이제 그래도 어머님 치아가 몇 개 있잖아. 없어. 몇 개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치주염에 걸렸다고 해서 치아를 빼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이제 병균이 있으면 그 병균을 제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치주염이라는 게 우리 이제 이빨 아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약을 먹는다고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결국은 그때부터 약 먹으면 그 진통 효과 갈 때만 한 3일, 일주일 그때만 괜찮아지고 시간 지나면 또 아프거든요. 그 이유가 그 원인균이 사라지지가 않아서. 근데 그게 이제 뿌리 끝에 붙어 있으니까 치아를 빼야만 이게 완치가 되는 거예요. 보면은 정말 뼈가 다 녹았는데 나 아프진 않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 왜 안 아프냐면 그쪽 안 쓰니까. 이쪽으로만 씹으니까. 이 아프면 전신이 다 아픈데. 네, 맞아요. 또 이게 이가 안 좋으면 저작 효율이 떨어져요. 그럼 위가 안 좋아져. 그리고 음식을 가리게 돼요. 네, 뭐 좀 막 질기거나 막 그런 건 안 먹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그런 대로 생활해지거든요. 이게 이제 적응을 했다고 생각하는 건데 사실은 우리 치아가 우리 몸한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한 번은 참외 먹다 이거 빠져 넘어가 버렸어. 참외 먹다가 아니, 딱딱한 거 잘 드신다면서요. 참외 먹다가 빠져 넘어가 버렸어. 치아는 삼켜도 괜찮긴 해요. 다 변으로 나와요. 네, 삼켜도 괜찮긴 해요. 네. 혹시 입 안에 염증이 있을 경우에 입안이 험다거나 그런 분이 네. 가글을 좀 많이 쓰시는 분을 봤거든요. 네. 근데 가글을 쓰면은 좀 소독 효과가 있는 건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소독 효과가 있는데 이거를 너무 자주 쓰면 입안 자체가 말라버리니까 이제 과한 사용을 치과의사협회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조금 너무 자주 쓰지는 말아달라라고 당부하고 있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리고 뭐 그런 경우 밖에 나왔는데
어떻게 양치를 할 상황이 안 될 때, 예, 양치를 안 될 상황이 안 될 때 그때 써주시는 게 좋고 이제 어머님들 많이 쓰는 게 아버님도 마찬가지고 소금을 많이 쓰실 거예요. 소금을. 그런데 굳이 소금을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일반 치약 쓰셔도 돼요. 근데 이제 소금이 좋은 게 소금이 입자가 굵기 때문에 이걸로 하면 잇몸 마사지가 되니까 엄청 시원하거든. 그래서 열심히 닦으니까 이게 마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실제로 치약보다 소금이 더 좋지는 않아요. 합병증을 유발시켜 전신 건강을 위협하는 치주 질환. 그만큼 예방이 중요한데요. 어떻게 예방하면 좋을까요? 치아 건강의 기본, 올바른 양치 습관. 어르신들 주로 틀니 많이 하시죠? 네. 틀니도 많이 하시고 임플란트 해보신 분 있으세요? 네, 임플란트는 이제 치과에서 사실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뭐 그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진 않을 텐데 사실은 자기 치아보다 임플란트가 더 어떤 병균이라든가 더 약하다고 보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일반 뭐 흔들리던 치아보다는 더 세니까 튼튼하긴 한데 실제로 더 잘 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치아보다도 더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 게 임플란트고 당연히 이제 임플란트를 하기 전에 자기 치아를 관리하는 게 좋은데 보통 우리가 예전에 333 법칙이라 해가지고 아침 먹고 닦고 점심 먹고 닦고 저녁 먹고 닦았는데 이런 병이 생기는 이유는 입 안에 세균이 막 우리 가족들 늘어나듯이 세균도 그냥 한 곳에만 있으면 막 늘어나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양치를 하고 밥 먹고는 당연히 닦아주고 주무시기 전에도 닦아주는 게 제일 좋아요. 하루 5번 닦으면은 치주염은 안 생겨요. 그리고 딱딱한 것만 조심하고 그 정도만 지켜주셔도 치주염은 예방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틀니 쓰시는 분들도 중요한 게 이제 틀니가 전체 틀니가 있고 부분 틀니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부분 틀니 같은 경우는 이제 치아가 몇 개 남아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부분이 틀니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남아있는 틀니가 망가지게 되면은 이 틀니 전체를 못 써요. 예. 그러면 뭐 만든 지 뭐 한 3년, 4년밖에 안 됐는데 이게 흔들려가지고 이게 흔들리면은 틀니가 전체가 흔들려 버리니까 그때부터는 또 틀니를 못 쓰게 되거든요. 얼마나 아까워요. 그래서 남아있는 치아를 관리를 굉장히 잘 해줘야 돼요. 그래서 주무실 때 꼭 틀니는 빼고 주무셔야 되고 잘 닦아주셔야 되고 오래 닦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정말 진짜 닦아야 돼요. 그 부분 구석구석을. 예.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치간 칫솔이라는 게 있어요. 조그마한 칫솔을 써주시는 게 좋아. 그 치간 칫솔을 쓰는데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 그냥 일반 양치할 때도 칫솔에다가 치약 안 묻히고 하면은 텁텁하잖아요. 하나도 안 닦인 것 같고 치간 칫솔도 꼭 치약을 묻혀가지고 닦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실제로 닦여요. 이게 치간 칫솔이라는 것도 안 쓰다가 쓰면 못 써요. 네,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일반 칫솔은 그냥 닦으면 되는데 치간 칫솔은 딱 그 방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치아 사이 그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로 굉장히 힘을 안 주고 가볍게 들어가야 돼요. 가볍게. 이게 힘을 주면 피가 나면서 아프거든요. 그래서 안 쓰게 되는데 그러면 안 되고 그 가볍게 들어가는 그 길이 있어요. 그 길. 그 길을 자기가 찾아야 돼요. 거울을 보고.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치간 칫솔을 써 버릇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개운해요. 네. 우리 이제 뭐 스케일링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케일링 받고 나면 이게 세균이라는 게 구강 내에 있으면 굉장히 텁텁하거든요. 이제 그게 다 제거가 되면 일단은 입냄새가 아예 안 나요. 네. 그리고 굉장히 상쾌해요. 네. 굉장히 시원해요. 그래서 치간 칫솔을 꼭 쓰는 게 좋아요. 네. 뭐 그런 분도 있어요. 치실 쓰면 안 되냐고. 치실보다도 치간 칫솔이 제일 좋아요. 이제 되게 오해하시는 게 치간 칫솔 쓰시면 잇몸이 벌어진다. 잇몸이 벌어진다. 뭐 구멍이 원래 조그만 했는데 이거 쓰고 나서 너무 커졌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치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네. 이제 가장 치과적으로 불편해 하시는 게 치아가 시리다예요. 시리다. 그런데 치과 의사들 입장에서는 치아가 시린 거는 지극히 정상이에요.
치아가 시린 이유는 치아 안에 신경이 있기 때문이고 이제 원래는 이 부분을 어떤 치석이나 그런 세균 덩어리 그게 이제 덕지덕지 붙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떨어지니까 이게 시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린 거는 사실은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오히려 그냥 시린 거는 좀 찬 거만 조심하시면 돼요. 네, 찬 거만 조심하시고 굳이 시리다고 해서 치과를 가가지고 막 이거를 치료를 받고 하는 거는 오히려 안 좋다고 봐요. 네. 치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상 후, 식사 후, 취침 전 하루 5번의 양치질을 권장합니다. 또 치약과 함께 치간 칫솔 사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연 치아 대체하는 임플란트의 모든 것. 아까 이제 아까 같은 분이 이제 일을 빼게 되면 일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일을 하는 방법이 크게 이제 3가지가 있어요. 전체 틀니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임플란트라는 게 있고요. 또 그 2가지를 병행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 임플란트 이야기를 먼저 드리면 임플란트는 지금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자기 치아랑 비슷해요. 네, 뼈 안에다가 임플란트라고 부르는 나사를 심어놔요. 그러면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 붙어요. 굉장히 단단히 붙어요. 그게 뼈 상태에 따라서 1달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 2달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 뼈가 이제 얇아가지고 뼈 이식을 해야 된다 하면은 6개월까지 걸리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데 그렇게 붙으면은 그 임플란트라는 이 조그마한 나사, 그러니까 나사 모양처럼 생겼잖아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머리를 올리면은 씹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임플란트라는 거예요. 우리 치아가 총 몇 개인지 아시는 분? 28개. 네, 맞아요. 28개인데 사실은 이제 젊으신 분들은 28개를 다 갖고 있는 게 좋은데 이 좋은 사람 30개. 네, 사랑니까지 다 합하면. 그런데 이제 임플란트를 심을 때 우리가 보통 모든 저희 치과 오시는 분들도 흔히 생각하는 게 그냥 하나 빼고 하나 심고 하나 빼고 하나 심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다른 치아들 다 건강하고 하나만 망가졌어. 그럴 때는 괜찮은데 좀 여러 개가 망가졌어 하면은 꼭 개수대로 안 심어요. 이런 식으로 듬성듬성 심어요. 이렇게 심는 이유가 또 뭐냐면 아래 앞니 같은 경우, 위 앞니 같은 경우 뼈가 너무 얇기 때문에 이거를 개수대로 심게 되면 임플란트를 너무 얇은 걸 심게 돼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실제로 임플란트도 부러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두꺼운 놈 몇 개 심어서 연결하는 게 낫지 얇은 놈을 심어버리면 얘가 부러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부러지면 어떻게 되냐면 임플란트를 이제 빼내야 되는데 임플란트를 빼내려면 이게 우리 치아도 생리도 빼려면 엄청 힘들잖아요. 임플란트는 그냥은 절대 안 빠져요. 임플란트 주변 뼈를 드릴로 다 갈아버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드릴로 다 갈았기 때문에 이 뼈를 다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고생하시죠. 네, 그래서 할 때 잘 하셔야 되고 임플란트도 치주염이라는 게 있어요.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음식물 찌꺼기가 임플란트 주변에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녹아요. 그런데 자기 치아는 뼈가 한 절반 정도만 녹아도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게 치아 사진이 이게 뼈인데 절반 정도만 녹아도 이게 흔들리는데 임플란트는 밑에 1mm만 이게 잡고 있어도 흔들리는 건 전혀 없어요. 네.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문제가 생겨도 아무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치과를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임플란트도 우리 잇몸 치주염이 생기면 치과를 가서 스케일링을 하고 마취를 해서 이 염증을 긁어내고 그런 잇몸 치료를 하는 건데 임플란트도 똑같아요. 임플란트를 이제 했으니까 난 이제 이쪽 치아는 무적이야. 그런 거는 없어요. 오히려 임플란트를 더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최근에도 저희 치과에 비슷한 연배의 할머니인데 임플란트를 오른쪽 아래를 3개를 심었는데 2개를 뺐어요. 고름이 막 계속 나오고 흔들려가지고. 네, 3개가 묶여 있었는데
이제 한 개는 괜찮고 2개가 안 좋아가지고 2개를 뺐어요. 이제 그때부터 임플란트가 아픈 임플란트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처음에 조기에 치료를 받으면은 가볍게 끝날 수 있는 치료인데 이게 이제 점점 쌓아지니까 너무 이제 커지는 거죠. 이제 그러면 또 치과가 안 그래도 무서웠는데 더 무서워지는 거죠. 제가 보통 말씀드리는 게 자기 치아가 100점, 임플란트가 80점. 예. 임플란트를 아무리 뭐 비싼 임플란트를 뼈 이식을 막 하고 막 뭐 해가지고 해도 자기 치아보단 떨어져요. 예. 그래서 자기 치아를 관리를 잘 해야 되고, 예전에는 사실은 임플란트가 없을 때는 이 방법밖에 없었어요. 틀니밖에. 그런데 이 틀니도 어머님, 아버님 잇몸이 뼈가 튼튼해야 틀니도 짱짱해요. 잇몸이 주저앉아 있으면 틀니도 이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똑같은 치과에서 틀니를 했는데 뭐 김씨네는 엄청 잘 씹는데 깍두기도 씹고 얼음도 씹으세요. 실제로 잘 씹는 분들은 얼음도 막 어그적 씹으시는데 어떤 분들은 막 뭐 밥도 잘 못 먹겠다고 뭐 말만 하면 빠진다고. 그게 물론 이제 틀니 모양도 중요하지만 틀니를 잡고 있는 뼈 모양이 제일 중요해요. 그전에 우리 시어머니는 치아 하나도 없는데 김치도 막 씹고 다 없었어요. 잇몸이 안 씹어요. 잇몸이 이제 또 튼튼하면 이제 그렇게 드세요. 예, 이제 그런 분들만 있으면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망아지다. 깍두기도 다 넣었어요. 우리 언니도 그랬어. 임플란트를 식립한 후에도 올바른 관리를 해야 치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그 병원에 가면 똑같은 치료를 해도 값의 차이는 왜 그런 거예요? 뭐 치과에 가면은 예를 들어서 10,000원이 되면 어떤 치과 가면 뭐 15,000원, 20,000원씩 받고 똑같은 거. 이게 그 나이에 따라 보험되는 게 좀 다를 수도 있고요. 이게 똑같은 치료를 받았다고 했는데 사실은 어떤 치과에서는 치아 2개만 청소했고 어떤 데서는 3개만 청소했고 또 개수에 따라 또 틀려져요. 예. 그냥 나는 이 부위를 치료받았다고만 기억을 하시지 정확히 이제 물론 이제 원장님이 오늘 뭐 오른쪽 위에 어금니 3개랑 왼쪽 아래 어금니 하나랑 뭐 이렇게 치료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으니까. 예, 아마 그래서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런데 기분이 엄청 안 좋죠. 그렇죠. 똑같은 치료를 받았는데 비용이 달라지니까. 예, 맞아요. 근데 이게 또 그런 게 있어요. 평일 낮에 진료 받을 때 치료비랑 토요일 날 진료 받을 때 치료비랑 또 틀려요. 네, 그게 또 틀려요.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토요일 너무 비싸더라. 네, 맞아요. 토요일 같은 경우 비싸고 야간, 뭐 저녁 6시 넘어서 치료 받으면 또 비싸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해주면 좋은데 이제 치과가 바쁜 경우 이제 이야기를 못 해드리죠. 병원에는 토요일은 1,000원 더 비싸다고 다 이렇게 써붙지. 예, 맞아요. 예를 들어서 명동 같은 데 가서 일을 하면은 800만 원, 900만 원인데 혹시 남대문 같은 데서만 4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한다. 그건 땅값의 차이. 거기 땅값의 차이가. 그 임대료의 차이입니다. 임대료의 차이. 재치 있는 명의의 농담으로 치료비 걱정에 굳어있던 주민들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는데요. 걱정되는 고가의 치료비, 정말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뭐 요즘 같은 경우는 그런 틀니 수리를 한다거나 그런 보수를 하는 게 또 보험이 돼요. 예,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거든요. 이제 지금은 좀 그래도 알려져 가지고 65세 이상부터는 임플란트가 2개는 보험 혜택이 돼요. 30%만 내면 돼요. 예, 해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틀니도 보험 혜택이 되고 수리하는 것도 보험이 돼요. 예, 가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그래도 가셔야 이제 나중에 더 그러니까 지금 그걸 안 하면 나중에는 더 크게 막 치아도 다시 씌워야 되고 틀니도 다시 해야 되고 일단 치료비가 커져요. 임플란트는 무섭고 틀니는 불편하다면 임플란트 틀니. 이제 치아 전체를 다 뺀 상황에서 뭐 틀니도 있고 임플란트도 있지만 하이브리드 틀니라고 해서 이제 임플란트를 뭐 이렇게 막 여러 개 심는 게 아니라 한 몇 개만 심어가지고
앞니에만 몇 개 심어요. 그리고 나서 틀니를 하는 게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 이제 아래 치아 아래 이제 아래 2개, 위에 4개 심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이 만약에 임플란트를 안 했다고 하면은 위 아래 전체 틀니를 써야 돼요. 근데 전체 틀니 쓰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치아 틀니를 이제 빼게 되면 치아가 없으니까 좀 그렇거든요. 그리고 위에 전체 틀니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아래 전체 틀니는 사실은 적응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그래서 앞니를 이렇게 치아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마찬가지로 치아가 1개도 없으신 분인데 아래를 그냥 2개 정도 심고 위에를 4개 정도 심어가지고 앞니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부분 틀니로 이제 들어간 거죠. 이거 하나 더 없으면은 걸 데가 없으면 어때요? 틀리를 이렇게 임플란트로 치아를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치아가 아니라 그 임플란트 심은 거예요. 임플란트 심은 거를 연결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이랑 지금 똑같은 분 사진, 이게 엑스레이 사진이고 이게 이제 실물 사진. 해서 이 임플란트 사진이 이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 임플란트 사진이 이 앞니고. 그래서 전체를 다 임플란트를 하면 뭐 당연히 좋겠지만 비용적으로도 많이 부담이 되고 특히나 우리가 앞니 쪽은 뼈가 많기 때문에 괜찮은데 어금니 쪽은 뼈가 굉장히 얇은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상악동 거상술이라고 해가지고 뼈를 막 두껍게 해주는 수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뼈 만드는 데만 기간이 한 4, 5개월 걸리고 임플란트 심어놓고 또 한 4, 5개월, 한 1년 정도 걸리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런데 앞니 쪽에 뼈가 그래도 충분하면 한 3, 4달 정도 기다려서 끝날 수가 있으니까 비용적으로도 뭐 훨씬 좀 부담이 덜하고 기간적으로도 이거를 줄일 수가 있으니까 이제 제가 환자들 보면서 느끼는 게 치아가 없으면은 사람이 지쳐요. 드시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치료라는 거는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게 좋아요. 예. 그러면은 뭐 임플란트를 막 여러 개 심었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닌데 치료를 빨리 끝내서 빨리 좀 씹을 수 있게 그렇게 해야 이게 환자분도 그래도 막 몇백만 원 냈는데 달라지는 게 없으면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이제 좀 그냥 앞니 쪽에 뼈 있는 쪽에다가 임플란트 심어서 빨리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있는데 어금니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그때는 이제 쉽죠. 그냥 틀니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임플란트를 하셔도 되고. 예. 그런데 이제 보면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 진짜 젊으신 분들도 여성분들 같은 경우 어금니가 하나도 없어도 치과가 무서워서 안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앞니가 하나가 빠지면 꼭 오세요. 예. 미용 때문에. 예. 그래서 꼭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이 앞니만 해달래. 어금니 하나도 없는데 앞니만 해달래. 그런 분들이 실제로 많아요. 예. 요즘은 뭐 정말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사실은 저도 이제 가끔 스케일링을 받거나 그런 목적 때문에 치료를 받아요. 그러면 저도 치과가 무서워요, 사실은. 예. 치과 소리 자체가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 때문에 요즘은 어떤 게 있냐면 혹시 수면 내시경 해보신 분 있으세요? 수면 내시경. 치과 치료도 수면으로 할 수가 있어요. 수면 상태에서 치과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뭐 기술들은 많이 발달이 돼 있어요. 명의에게 묻는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네, 어머니 질문. 했는데 그 알고 있는데도 없어. 한번 들어서 말씀하시죠.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편하게. 네. 아니 그거 건다 그렇게. 네, 입천장을 다 덮으니까. 틀니를 만드는 이유는 이를 이제 해 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의치라고 표현을 쓰는데 우리 의수, 의조 하듯이 의치예요. 네. 나 집에서는 빼버려. 그렇죠. 이게 답답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틀니 쓰시는 분들이 뭐 밥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다른 친구분들이랑 이야기할 때 이제 이 없으면 좀 보기 좀 흉하고 발음이 새요. 이가 없으면. 발음이 새기 때문에 이제 이걸 하시는 건데
화장실에 흡착식 뭐 붙이는 거 있죠. 뭐 거울거리, 수건거리, 거울에다 붙이는 거. 그러니까 이 천장에다가 전체에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면적을 넓게 하는 거예요. 넓게. 그래서 이물감이 크죠. 입안이라는 게 굉장히 예민해요. 우리 입안에 머리카락 하나만 들어와도 이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 이따만한 게 들어오니까 거북하죠. 그 내가 할 때 조그마하게 맨날 크게 해가지고. 그래야 이제 안 떨어지니까. 안 떨어지니까 그래요. 예. 아니 털리가 네. 2개는 보험이 되는데 네. 한 개당 60만 원씩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치과에서. 네. 그런데 보험 2개 빼놓고 네. 개인적으로 또 하나씩 2개씩 할 때는 네. 한 개당 얼마가 가느냐고 묻고 싶은데요. 비보험으로 예, 비보험. 치과마다 달라요, 그거는. 네, 그 치과마다 달라. 그리고 틀니도 우리 이 씌우는 것도 뭐 치아색도 있고 금도 있고 또 치아색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듯이 틀니도 사실은 종류가 엄청 많아요. 좋은 거 나쁜 거 있다는 거예요. 예. 아까 물으시니까 비슷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이제 보험되는 치료. 틀니 말고 틀니도 이제 예전에 임플란트 나오기 전에는 이제 그래도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 더 막 비싼 틀니 많이 있었어요. 예, 뭐 코너스 덴처 무슨 덴처 해가지고 틀니도 또 막 말랑말랑한 틀니도 있었어요. 그게 이제 흡착력이 좋으니까. 그런데 이제 요즘은 사실은 임플란트가 나오면서 틀니가 그렇게 제품 개발하는 게 멈췄죠. 예, 요즘은 사실은 그러니까 기본 틀니보다 막 그런 틀니는 정말 몇백만 원 해요. 5, 600만 원 해요. 예. 근데 이제 굳이 그 돈 들여서 틀니 안 하지. 임플란트를 해버리죠, 차라리. 예,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런 틀니는 그 단가 자체도 비싸요. 예, 그래서 이제 비싸게 받는 건데 요즘은 이제 그런 틀니를 안 하죠. 예, 그리고 틀니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임플란트보다는 조금 떨어지니까. 그럼 선생님 병원에서는 임플란트 얼마일까? 어머니는 기승전 비용이야. 기승전 비용. 수고는 가지고 잘해주시고 싸게 하면 선생님 병원으로 가야지. 치과는 가까운 데가 최고야. 가까운 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 어머니 이빨을 임플란트를 20개를 박았는데 그러면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예요? 그런데도 먼 데서 오시나 보다. 예, 멀리서 오시긴 하죠. 그런데 이게 이 치과를 가깝게 가야 되는 이유가 이제 치료를 하다 보면 굉장히 조그마한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가면은 한 5분이면 끝나는 문제야. 근데 이제 그 문제 때문에 다른 치과를 가면은 다른 치과에서 또 안 봐줘. 네, 안 봐줘. 다른 치과에서 하는 임플란트는 손도 안 돼요. 네, 손 댔다 하면 이게 빠져버리면 다시 해줘야 되잖아요. 만약에 선생님 병원으로 간다면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따 오늘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기에는 선생님이 그만큼 강연을 너무 잘하신 거예요. 행복한 백세 인생을 위한 첫걸음 바로 치아 건강인데요. 치아 건강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강연 잘 들으셨어요? 네. 정말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정말 강연을 너무나 잘 들으신 것 같습니다. 처음이었어요. 강연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도대체 병원이 어디냐고 물어보는 어머니는 처음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선생님이 명품 강연을 잘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의 건강한 백세 치아를 위해서 명품 강연을 내주신 우리 강혁권 선생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겨울철이면 뭐 따뜻한 음식 자주 드실 텐데 그런 거 드시고 바로 양치하면 좋겠지만 물로 입만 헹궈 주셔도 훨씬 좋고요. 뭐 단단한 거 좀 조심하고 양치를 이제 뭐 그냥 자기가 텁텁할 때만 닦는 게 아니라 이제 수시로 닦아주시는 게 좋아요. 치간 칫솔에 꼭 치약 묻혀가지고 쓰시고 그것만 하시면은 정말 치간 칫솔만 잘 쓰시면은 뭐 치주염이라든가 뭐 그런 거는 훨씬 잘 예방하실 수 있으시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